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야. 네. 근데 접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네. 아니면은 타보셔야지 또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스포츠인가 안 되는 스포츠인가 아마 또 판단이 쓸 거예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은 좀 다칠 만한 스포츠는 좀 꺼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다치기도 다치지만은 크게 다칠 일은 많이 없잖아요. 내가 뭐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움직임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일은 없잖아요. 다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실제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나도 다치긴 해. 저희가 책임 유저들이 못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점이고, 보호대를 해도 뭐 뒤로 넘어지거나 옆구리를 어디 찍는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근데 방법. 주행하다가 다쳐요? 주행도 그렇고 뭐 램프 같은 데 올라가셨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램프를 바로 올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프에서는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예상이 안 돼요. 아니 진짜 주행하다 다치고. 네. 발목 같은데 이제 아니면은 진짜 신발 같은 걸 너무 막 두꺼운 걸 신고 오셔가지고 뒤로 넘어진다든지, 손을 짚어가지고 보호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팔목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항상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려고 주의를 주고 원리를 설명해드리고 해도 몸이 안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배운다고 100% 다치는 거죠. 크게 다치는 거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보호대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끝날 거를 밖에서 별 예방 조치 없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탄다 그러면은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위험한 운동이에요, 진짜. 위험하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르친다고 해도 성인들은 좀 몸이 굳잖아요. 몸이 굳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잡아드리는데 힘이 딸려. 일단 성인 남성분들,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딱 잡아버리면은 안 다치거든요. 어린이나 좀 체구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진짜 성인 이렇게 건장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뒤로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잡는데도 항상 제가 끌려갔네요. 중심이 낮고 몸이 유연하고,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주 어린 꼬마들 있잖아요. 아무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보드 잡고 램프 올라가 보죠. 알아서 기울여.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죠. 그냥 보드 위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이런 코뿔소 같은 애들 그냥 태워가지고 드라빈 시키고 하거든요. 드라빈 잘해.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성인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뒤로 빠져. 네. 무조건 빠져. 네. 무서운 것도 있고, 몸이 그대로 있으려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또 힘이 좋잖아. 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쭉 미끄러져서 나도 덜 다쳤을 텐데 버틸라고. 이거를 더다다닥 버티다가 더 다친 거야. 네, 맞아요. 바닥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그냥 굴러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또 네. 멈추려고 안 그러니까 안 다치려다 더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드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라고. 말 쉽지. 응. 가는 대로 그리고 맡기고 컨트롤 싶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보드 버려버리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위에서 버둥버둥 하다가 미련이 남나 봐. 힘만 바짝 들어가고.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은 다칠 수가 있다. 제가 못 잡아드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농담이고요. 모든 스포츠는 다 다쳐. 농담이고요. 진짜 정말 운동신경이 없다, 정말 나는 몸치다, 그러신 분들도 조금씩.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다쳐. 무슨 스포츠든지. 그렇게 뭐 이렇게 부상이 없다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참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스포츠가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따름이죠. 근데 넘어져야지 배우지. 네. 안 넘어지고 어떻게 배워? 그래서 보호대를 착용, 풀셋을 한다, 식스팩을 한다, 무릎, 팔꿈치, 손목을 한다, 그리고 헬멧까지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릎으로 넘어지는 경우를 가르치고, 그것도 그렇게 풀셋하고 밖에서 연습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 몸이 소중하다. 난 다치는 게 너무 싫다. 그럼 풀짝장 하고선 타는 거죠. 엉덩이 보호대, 응. 오토바이 가드 같은 거 입고 하셔도 돼요. 응. 난 좀 다치는 게 너무 싫고 상처 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뭐 손목 보호대부터 뭐 다 엘보 다 해놓고서는 보호대, 이 정강이 보호대까지 하잖아. 네. 절대, 그러니까 형 굉장히 위험한 운동은 아니야. 네, 차근차근 연습. 차근차근 연습하고 급하지 않게. 내가 재미를 찬찬히 느끼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만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상대적으로 위험한 운동은 아니다. 네. 그냥 뭐 어쨌거나 주위에서 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 한번 접해 보셔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 네, 요새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많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강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접근하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 접하려면 얼마든지 접하기가 쉬워진 스포츠인 것 같기도 해요. 지역마다 모임들이 다 있고, 타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또 있어야 방법이 돼. 있죠. 말 통하는 사람. 말벗? 말벗이 있어야 돼. 우리도 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는 어르신들은 말벗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0분 타다가 한 1시간 얘기하다 10분 타다가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원래 그래요. 스케이트보딩이 그냥 로컬에서는 보드 타러 나가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20%는 보드 타고 80%는 노가리 깐다고 그러거든. 나는 그 좀 순도를 낮췄어요. 10% 타고 90% 놀고. 그게 뭐 순한 맛이에요? 아니 매운맛 같은데? 일단 체력이 그렇게 안 돼요. 아, 저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패턴으는 못 타요. 체력이 안 돼. 요새 스팟은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워낙 제가 워낙 그렇게 열심히 타지 않는 분위기에 모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면은 얘기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얘기 나누거나. 아니야, 형 없으면은 네. 잘 얘기들 안 해. 나는 그 친구들 빡게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빡보드 타는 친구들은 딱 쉬는 시간도 되게 짧고 그리고 빡 타고 짧게 쉬고 빡 타고 그러더라고. 되게 실력 지향적인 모임이군요. 아, 멋있다. 근데 그런 모임 좋지. 배우고자 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을 못 맞추지. 그냥 앉아서 쉬다가. 그런 게 좀, 네, 다르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그리고 모든 취미생활이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눌 사람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감도 하는 거고, 네. 거기서 또 같이 공감하면서 웃음 포인트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뭐 내가 정말 보드를 배우고 싶고 또 타고 싶다 하면은 지금의 저는 로컬부터 알아볼 것 같아요. 로컬 알아보고 거의 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우리 정도 나이 또래가 있는 로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있더라도 몇 분 계시겠지. 저희도 원래 있던 로컬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생활 때문에 보드를 자주 모여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와야 되다시피 했거든요. 다 모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일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산다기보다는 언제 봐도 보드 얘기로 재밌게 웃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아직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생활을 공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오래 안 보고 그래도 어쨌거나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색함이 많이 없어져요. 특히나 스케이트보드는 매니악한 장르다 보니까 그때 같이 보드를 탔고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도 현우 형 얘기하고. 현우도 그렇고 뭐 저기 젤라또 사장 민석이도 그렇고 젤라또 사장님 보고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스케이트보드 모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끈끈한 모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로서 네. 모이는 거는 그 취미를 내가 좀 덜 중요시한다거나 바쁘다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또 금방 또 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다 그러면은 네. 얼마든지 또 바로바로 어색함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도 그 로컬 친구들 덕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업까지 다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도 로컬 친구들의 힘이 없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타고 싶다 그랬어도 이렇게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스케이트보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어디 뭐 구석에서 혼자 타고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에 좀 소속감을 느끼면서 지역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제 인사라도 하면서 지낼 수 있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진 않을 거예요. 어디 로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은 그 로컬에 가입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뭐 단톡방 같은 거에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편하게 그 내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 같아요, 저는. 네. 우리도 뭐 단톡방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왕래하는 사람들 로컬에 가면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한 번만 용기를 내면은 네. 내가 로컬에 가서 이렇게 뭐 반겨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지라도 네. 한 번만 용기를 내서 가서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우리 로컬에서는 이렇게 반감 갖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네. 오히려 어색함이나 부끄러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형도 나도 거기서 만났고 로컬에서. 아직도 불편해요. 로컬 가면 하진 않아요. 나도 불편해. 네. 인사도 인사 건네는 정도지. 그렇지. 막 얘기 같이 하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죠. 근데 네. 뭐 우리 같은 성격, 형 성격도 내 성격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성격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냥 네. 한 번 진짜 용기 내서. 요새 말하는 그 이성향이 아닌 이상은 네. 가서 더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어떤 데크, 어떤 사이즈, 더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대동소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는 일단은 인원수가 많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네. 그분들의 추천해 주는 거를 구매해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로컬 본인들 가까운 지역 로컬 그 나오나 검색하면은 그 카톡 이런 데서 그 지역명 치고 스케이트보드 치면은 관련된 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뭐 강습이 됐든 아니면 모임이 됐든. 거기서 근데 톡방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는 그 오프라인 위주잖아요. 톡방은 정말 시간 통제하는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오늘 사나요 안 사나요? 정보 교환용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을 참여해보면은 느낌은 확실히 달랐어요, 나는. 혼자 그냥 깨작거리고 놀 때랑 혼자 강습 받을 때랑은 확실히 소속감이 있고, 이게 무슨 대단한 소속이나 뭐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여기를 가면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가면 그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가는 거랑 그냥 혼자 멀뚱멀뚱 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서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강습을 좀 원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따라. 그렇지. 그게 굉장한 메리트거든. 다, 돈 주고도 다 다르잖아요. 또 본인 포인트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아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르쳐준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잘 돼. 네. 근데 그 사람 가면 또 망가져. 전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런 로컬이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당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력으로? 네. 저 형처럼 타고 싶다. 저 형은 이제 뭐 백사이드를 할 때 저런 식으로 돌리는구나. 그건 이제
약간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저런 쪽을 좀 쫓아가지고 약간 스케일이라든지 뭐 스타일을 좀 쫓아가고 싶다든지 그런 롤모델들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원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는 다들 같은 트릭을 하더라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스케이트보딩 스타일을 찾는 것도 로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가 있다면 되니까 네. 여러 의견 들어보고 타는 것도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구경하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평균적인 뭐 실력이 뭐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지. 그거 하나만은 진짜 제 스타일이 좋다라는 그런 트릭들이 있거든요. 뭐 킥플립 하면 누구, 뭐 백사이드 하면 누구, 아니면 뭐 그라인드 하면 누구, 뭐 그런 식으로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로컬에 가면 그런 여러 면모들을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네. 톡방 가입도 못하겠고 로컬 가기도 너무 좀 부끄럽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한테 오시면은 뭐 갑자기 보다듬어 줄 수 있어. 아니 같이 할 수 있잖아. 그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금은 저희 둘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런 쪽에 취미 있고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나이대라든지 코드 맞는 분들 모여가지고 그래요. 같이 편하게 얘기 나누고 뭐 얘기해도 되고 네. 어디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뭐 타도 되고 네. 뭐 실력 가지고 판단하거나 실력 가지고 뭐 우리가 뭘 판단이 아니고 실력이 높고 저도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실력 가지고는 뭐 못하는 사람일수록 전 좋고요. 저도 스케이트보드 오래 탄 사람 치고는 못해요.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그리고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좀 모여가지고 네. 뭐 얘기하고 보드 타다 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움이 정말 많으신 저도 분들. 체력만 되면 술도 한 잔 마시고 싶거든요. 아 그건 피곤해. 네. 그리고 술 마시면 사고나. 요새 체력이 안 돼요. 술 마시면 사고. 저는 워낙 술자리를 예전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돼요. 갑자기 술 얘기가 나요. 그래서 아 그런 모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인원수가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탐으로 해서 네. 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네. 나도 그분한테 또 배울 거고 네. 못할수록 난 좋아. 같이 알리 좀 누가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도 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좀 탔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시작하길 좀 주저하시고 잘 타는 사람. 아니에요. 뭐 예전에 탔다고 다 잘 타는 건 없거든요. 뭐 진짜 그게 뭐 옛날 어렸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처럼 초등학교 때. 네, 어렸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코어하게 탔었다고 해도 그 실력 그대로 유지되라는 거 없거든요. 오래 안 타면은 코어하게 탔다가도 스케이트보드 씬이랑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 한쪽에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또 확신해.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 뭐 우연히 정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걸려서 뭐 네. 다시 동영상을 보니 피가 다시 끓어오르더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 쪽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보드 즐기고 얘기 나누고. DM 주세요. 네. 여기 다 있는데 뭐 커피 있고 보드 탈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고. 어차피 네. 그건 추후에 연락 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